안녕하세요. 나이스 부동산 정보에서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저층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즉 빈집법에 따라 동전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공공 지원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불가할 때 그 대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방식에는 관리처분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면서 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조합과 지자체 또는 공사, SH공사, LH주택공사, 경기도 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같이 시행함으로써 조합 사업 주체가 같이 시행하고요.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여야 하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및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며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중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조합에 미동의하신 분들은 조합 설립 이후 매도 청구를 하여 조합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은 재건축 토지 초과 이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두 번째, 기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 초기 절차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임대주택을 같이 공급할 때에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돼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세대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데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허브에서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데요. 총 사업비의 50%까지 또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공급할 때에는 70%에서 90%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구역의 요건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 및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이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일단은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 도로로 간주하여 다 포함시킬 수 있고요. 가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가로 구역 내에 통과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된다는 점이 구역 요건의 조금 강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가로구역 면적은 13,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사업 시행의 구역 면적은 10,000제곱미터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또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 구역 요건이 그 다음에 해당 사업지 면적이 10,000제곱 미만 이하 근데 2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10% 이상 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대비 10% 이상인 경우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 지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노후주택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기존 주택 규모로는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단독과 공동이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이면 가로주택 정비 구역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차이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포함해서 할 절차가 필요치 않고 조합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절차가 좀 간소화됐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차이점이자 장점이죠.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 동의가 된다면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해드리면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절차는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빠졌다는 게 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 심의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런 부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신에 이제 여기는 계획인가가 아니라 이제 그때 감정평가를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절차가 단순하게 됐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평균 9년에서 10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목적은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성남시 본시가지 노후, 저층, 주거지,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정비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 도시관리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해 2021년 6월 24일에 수립하고 고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나이스 부동산 정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